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심장내과 편 18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의 조덕규 교수님,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우 대표 변호사님, 연세대학교 의료파밀리학 연구원 김소희 원장님, 손님희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심장내과 18번째 사건은 내과 의사가 진료한 환자가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진 연구원 사건 소개해 주세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환자는 51세 남자 환자로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자였습니다. 피고는 내과 의원으로 1998년 9월 4일 오전 환자는 컨테이너 하차장에서 하차 대기 중 갑자기 구토와 심한 두통 및 의식소실 증상을 보였습니다. 14시경 동료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으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1993년부터 고혈압으로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여 왔으나 5일 전부터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의원 내원 당시 동료가 환자에게 고혈압의 병력이 있음을 피고에게 고지하였으며 혈압 측정 결과 140에 100mmM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증상 및 발병 양태를 문진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뚜렷한 내막 자극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뇌혈관 장애 의증으로 진단, 수액 및 안정제를 투여하며 경과 관찰하였습니다. 혈압 및 환자 상태가 별다른 변화가 없어 퇴원,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으며 안정 후 다음날 아침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06시 30분 환자는 기상하여 운동을 시행하였으며 07시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소실 증세를 보였습니다. 07시 30분경 구급차를 통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신경학적 검사, 영상검사, 뇌혈관 조영술 시행 결과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1998년 9월 8일 23시 26분 환자는 지주막하 출혈, 뇌부전,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법원은 문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필요한 검사에 미실시 및 재출혈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불인정하였으며 전원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1심에서는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불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진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가 고혈압의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혈압을 측정하였고 현재 증상 및 발병 양태 등을 문진하고 나아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음을 근거로 병원의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내원 당시 환자의 혈압은 경도의 고혈압이었으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이 경우 혈압 강화제를 투여하는 등의 처치를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병원의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검사의 미실시 및 재출혈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피고병원은 1차 의료기관이며 진료 과목이 내과이므로 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근거로 병원의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1심에서 법원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뇌혈관 이상으로 질병의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환자가 내원할 당시 뇌혈관 질환에 대한 확진이 가능한 설비가 주어져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뇌혈관 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내과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환자가 회복된 점, 퇴원 시간이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기 어려운 시간이라는 점, 안정 후 다음날 아침에 상급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면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병원의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로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의에 의한 약물 복용 중단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중요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 기록 등을 시행해야 하며 의사의 권고에도 새벽 운동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정 및 증상 변동을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는 질병과 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혈압 환자가 갑작스러운 혈압 변동이나 뇌신경 장애 증상을 보일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표준 진료 권고안에 따른 진료 수행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만들어야 하며 질병관리와 관련된 건강정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고혈압 환자에 대한 환자, 보호자 대상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올바른 건강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 표준 진료 권고안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지도 및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그 18번째 사건은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심장내과에 해당되는 사건인가? 이제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항소심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항소심 결과까지 보면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다뤄야 될까 좀 고민이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좋은 부분이 있어서 다루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신현우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1심이랑 항소심이랑 법원의 판결이 좀 달리 이제 갈렸습니다. 이럴 때와 관련된 이제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심제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그러고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심, 2심은 사실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많이 달라지고요. 대법원은 1심, 2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평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우리 서울대학교 보라매 병원 사건,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됐던 사건이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됐고 항소심에서는 살인방조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살인방조죄의 법률적인 구성 요건이 맞다 해서 확정을 했고요. 이건처럼 1심에서는 과실을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의 사실 확정과 항소심에서 기각시키는 사실 확정을 좀 달리 봐서 판결이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뀌는 예가 한 20% 전후될 정도로 많이들 있습니다. 그 조덕규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건을 이제 개원하신 이제 선생님들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만약에 개원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런 환자가 왔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좀 그게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개원을 해 있는데 이런 환자가 왔다.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차팅도 잘 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자가 일단은 머리가 아프면서 토하고 의식소실이 있었다, 실신했다는 건데 이 경우라면은 일단 큰 병원에서 CT를 찍으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이제 먼저 진찰을 했더니 생각보다 혈압이 별로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뇌막 자극 증상이 없었다는 건 뇌출혈이 없었다는 뜻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기본적인 진찰에서. 그래서 큰 병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요. 수액이랑 안정제를 투여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멀쩡하게 또 혼자 집에 갔단 말이에요. 증상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환자가 또 아침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바람에 더 확 악화가 되면서 뇌출혈이 와서 나빠진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뇌출혈이 생기면은 거의 30% 가까이가 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뇌 지주막하 출혈이 생긴 거고, 그 원인이 되는 건 이제 뇌 꽈리, 그래서 문이 터진 걸로 이제 그 판단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그 개원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상태가 나빠지면 큰 병원에서 진료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의사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꼭 가봐라, 이게 빨리 가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시에 이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가봐도 정규 진료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한 거에 있어서 아마 초기 이제 판결과 뒤쪽의 판결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분도 똑같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 아프고 토하면서 이게 이제 의식 소실이 있었다는 정도면 여기서 볼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옮겨서 CT를 찍는 거를 어레인지 했으면 사실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진료였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김소윤 교수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다른 건에서 이렇게 내과에서 그냥 이렇게 지금 그 하복부 통증이 있으니까 산부인과로 보내셔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심장 쪽에 대한 검사를 안 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환자의 어떤 상태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 의사 선생님이 계속 보셨던 주치의 선생님이셨지 아니면은 의원이지만 그냥 갑자기 찾아간 의원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환자가 5년 동안 93년 혈압 강화제를 복용했는데 5일 전부터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 의사 선생님께서 아셨다면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를 환자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 환자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문제가 있는 약을 복용하셨던 환자였는데 그거를 본인이 안 알렸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런 상태를 처음 이 내과 선생님이 보시고 알면서도 병력이 있으면 고지는 하셨다고 하는데 5일 전부터 약을 안 드셨다는 것도 고지를 하신 건지 그 두 단서를 종합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주의를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낸 게 지금 이제 조덕교 선생님이 가정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다 종합했을 때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조금 일반적인 건지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뇌 동맥류가 파열은 혈압이 높으면 더 잘 생길 수는 있겠으나 네. 혈압하고 꽤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젊은 20대 아가씨들도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뇌 동맥류가 있다면 이제 그게 물리적인 부분이 혈압이 높으면 영향은 있겠지만 혈압약을 뭐 안 먹었다고 안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혈압도 많이 높지는 않았고요. 혈압이 높아서 생겼다기보다는 뇌 동맥류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였던 걸로 생각이 들어서 큰 문제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환자가 자기가 걸어서 갔을 정도로 이제 호전됐기 때문에 집에 가겠다는 걸 말릴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초기 이제 히스토리에서 실신을 했다는 걸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실신하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충격이 있었다 그러면은 CT를 빨리 찍는 거를 권유해서 초기 치료, 응급 치료만 하고 바로 그 큰 병원으로 바로 보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건 좀 아쉬움이 있는 예. 근데 여기서도 이 환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건강 행동을 한다고 다음날 아침에 늘 해오던 운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날 또 이렇게 쓰러지고 이랬으니까 나름대로 건강을 챙긴다고 아침 운동을 계속 했던 거라면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이 그걸 전날 미리 경고를 안 해줬다는 부분이 이제 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환자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을 조금 교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모든 사건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사실은 1심, 2심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확정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법원에서 나온 거는 일시적 뇌혈류 장애로 진단을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 전날 9월 4일 날 오후 2시에 실신하고 이 5시에 퇴원을 시켰는데 이 당시 이 망인의 상태가 뇌 동맥류가 1차 파열된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파열된 환자가 재파열될 위험이나 재파열됐을 때 사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이제 논문에 나와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예. 파열이 됐는데 그게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뇌막 자극 증상이라는 거를 이제 해보면 이게 뇌 실질 안에 이제 출혈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근거가 좀 되는데요. 그런 거를 또 차트에 남겨놨기 때문에 이 환자가 또 증상이 좋아져서 자기가 또 멀쩡히 혼자 집에 갔고요. 그래서 아주 약하게 왔다가 그 뒤에 이제 크게 터진 걸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하게 왔다 그러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지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자연적으로 형태로든 치료가 지혈되기는 되잖아요. 어렵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뇌 동맥류라고 해서 꽈리가 만들어진 부분이 약해져서 출혈이 한 번 됐던 부위이기 때문에 그게 꽈리가 점점 커지기는 해도 저절로 힐링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환자라도 뇌 동맥류가 있는 사람은 머리 안에 폭탄 하나 달고 다닌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뇌 동맥류가 초기 파열될 가능성도 높고 재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질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환자한테 절대 안정을 취하시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말씀들을 선생님들이 해주셨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운동을 한 거가 환자한테 되게 좀 안 좋게 영향을 줬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뇌동맥류라는 생각을 이제 마지막에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빨리 좋아지셨고, 우리가 진찰에서도 뇌막 자극 증상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은데, 실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병이 있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큰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고, 아침에 운동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길에 운동할지는 몰랐겠죠. 설마 환자가 이렇게 나빠져 실신했는데 그 다음날 운동을 하리라고 의사 선생님 생각했을까요? 아침 일찍 가보라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운동까지 하시고 이제 오히려 자극이 돼서 뇌혈류 파열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운동을 하라 말하는 지시는 아니었어도 뭐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급적 빨리 병원으로 가십시오. 일단 그러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네,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려고 하는데 혹시 마치기 전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